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요 박스권 사이로 본다라고는 지금 32,800포인트 정도 수준이면은 바닥 수준이죠. 이 구간에서 단기 반등 정도는 나왔는데 그렇다고 힘을 엄청나게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딱 요런 요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이 구간을 상단을 넘어가 줘야 되니까 대략 정도 보면은 33,30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33,400까지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안정권에 들어가겠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좋았다. 다우가 저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사이에 나스닥이 좋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랑 코스닥 양대 지수 중에서 한쪽이 휴식을 취하고 한쪽이 오른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상반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1분기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2분기 초까지 올라가면서 대단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쉬어야 될 시점이고 코스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840포인트 같은 저항 구간을 그냥 지나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기간 조정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코스피만 움직이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인데 양쪽을 같이 끌어올리면은, 물론 미국은 우리보다 좀 자유경제이고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이 쉴 때 한쪽이 올라간다. 그냥 자금이 순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쪽으로 수익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코스닥이 쉴 때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코스닥은 여기서 기간 조정반도 아예 쉬느냐? 아니요. 기존 주도주들이 쉬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해줄 섹터, 그러니까 코스피에 좋았던 섹터들이 코스닥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소형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섹터들이 같이 움직인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엔터주가 될 것이고 바이오주가 될, 이런 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도 똑같다. 지금 다우가 쉴 동안 나스닥이 이렇게 12,000포인트 돌파해서 좋은 모습 보이는데 이거는 다우 지수가 그냥 조정받고 쉬어가는 수준이지 다우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요 이슈로는 베이지북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고용이 좀 양호하다.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도 더 올릴 수 있다. 계속 이 논리를 펼치는데 고용 좋다고 금리를 그러면은 무한정 올립니까?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6월에 고용이 좋으니까 6월에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했죠. 제가 일부 의견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이 대두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나오는 것은 기존에 이 금리를 이제는 동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에 동결한다라고 했는데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생기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대세는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팽팽하게 맞서면 한 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는데 6월보단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물가가 더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중요한 거는 한 4% 중반이에요. 4% 초반에서 4% 아래, 아예 3%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게 됩니다. 3%만 가도.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5월 제조 PMI 같은 경우가 5개월 내 최저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48.8이에 50 아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도 49.2였는데 더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은 대내 수요 부진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리를 여기서 또 올려도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표가 낮아지게 되면은 뭘 한다?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이 지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4.5입니다. 서비스업은 좋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좋은데 뭐 제조업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양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기가 나오든 말든 그냥 정부에서 실행하면은 그냥 진행이 되죠. 그래서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 관련돼서 이제 뭐 소비 둔화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뭐 개선되는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동향 같은 경우는 뭐 안정화를 지금 꾀하는 정도, 그리고 6월에 FOMC까지 뭐 끝나면은 큰 이슈는 일단락된다. 부채 한도 협상은 지금 하원은 통과됐습니다. 상원만 통과되면 되니까 이거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그 걱정할 일 아니고 뭐 D-Day가 정해져 있는 날이니까 정해진 날까지는 통과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고점 돌파 시도, 고점을 한번 장중에 찍어 놓고 쉬고 있다. 어제 고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오늘 쉬고 있는데, 반도체주가 쉬면은 사실 지금 지수를 끌고 갈 섹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휴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식 취할 때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뭐 매도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왔느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19조 원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주식만 19조 원을 넘게 작년 4분기부터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쉬는 날에도 매도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선물하고 옵션으로 상방을 조금 막아 놓으면서 제한적인 상승 정도,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되는 이런 흐름 정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한 차례 한 템포 쉬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좀 쉴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수준 보시면 되고요. 대신 코스닥이 어제 오늘 좀 양호한 모습 보이죠. 이제 이런 모습 보이시면 돼요. 이렇게 830, 40 요 구간 흔들기, 요 분홍색 박스권 요 구간이 지지선이라고 했죠. 요 구간 흔들 수는 있는데 흔들기 한 다음에 회복되고 지지력 테스트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뭐 거래량, 뭐 거래대금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뭐 붙어갈 정도는 아니다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모습은 뭐 굉장히 뭐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쉬었다가 움직이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먼저 보면은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67,500원을 넘어가야 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67,500원에서 72,000원 사이는 될 거다. 72,500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요를 못 넘어가느냐는 좀 관건이 될 텐데,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만들었죠. 정확하게 72,500원 터치하고 어제 음봉으로 밀리고 오늘 살짝 밀렸는데,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죠. 7만원 흔들기 정도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7만원 흔들기 정도는 괜찮다. 근데 76,500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좀 과하고, 7만원 흔들기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두 번 건드리면은 돌파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구간에서 넘어가서 72,500원 위에서 휴식을 취하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뭐 지금 시장이 그 정도까지 강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끌어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쉬어도 괜찮다. 어차피 저는 돌파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못 넘어가냐면은요,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왜 못 넘어가느냐, 바닥론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업계.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계속 함께 관찰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외국인들 매수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얘네가 뭘 사겠어요? 코스피에서 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외국인들이 핵심으로 살 거 아닙니까? 뭐 사겠어요? 삼성전자 살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 그래요?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모으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 지수를 살 때 삼성전자를 빼놓고 산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봇 AI 반도체 안 들어갑니까? 가전제품 발전하는데 안 들어갑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 발전하는데 안 들어갑니까? 드론 안 들어갑니까? 우주항공 안 들어갑니까? 섹터 미래 산업이다라고 하는 섹터 다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고용량 고효율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후퇴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기본 개념을 상실하는 거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 수요에 대한 논란 같은 거는 나올 수 있고 수급에 대한 논란은 나올 수 있다. 작년이 수급에 대한 논란, 올해가 이제 수요에 대한 논란인데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닥론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바닥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반도체주는 다시 움직이는 게 맞고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 2위 업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이 3위 업체인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일본의 엘피다가 무너지면서 마이크론 인수해서 3위에 올라선 이 마이크론을 거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러면은 반사이익으로 1, 2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것뿐이죠. 삼성전자 라이닉스가 미국은 중국에다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왜 우리나라만 왜 중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바로 국경을 대고 있는데 완벽하게 뭐 차단을 해야 됩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양쪽에 걸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히 외교를 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숙이고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숙이는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원하는 기술력들을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에 기술력들을 물론 중국은 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이엔드급 기술력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자세로 나가면 그건 또 안 되지만 저자세로 나가는 척하면서 실리는 좀 챙기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외교적인 것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쉬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7만 원 흔들기까지 미리 예상했던 바이니 걱정할 필요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 최근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한 템포 쉬어갈 타이밍은 나왔다.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거 10만원, 11만원 이렇게 거드리는 11만 5천원이 진짜인데 11만 5천원 위에서 쉬면 제일 좋은데 못 넘어가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까지 쉰다? 요거 갭 올라왔던 한 10만 5천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여기를 뭐 이탈해가지고 뭐 10만원을 건드려서 뭐 9만원대를 간다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요즘 말로 선 넘는 거다라고 표현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안 나오고 살짝 쉬는 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파랑 나오고 나서 이렇게 뭐 양봉 세워주는 거는 뭐 양호합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좋았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수급을 딱 본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파르게 5월에 가파르게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죠.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주 휴식을 취한다, 더 가기 위한 휴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주 순환매는 돌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관련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 계속 보시고 패키징 쪽 보시고 속해 쪽 보시고 그리고 기판 쪽도 이제 슬슬 이제 회복되는 거 보이니까 보시고 다 보시면 돼요. 그럼 소재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관련주들 좋은 소식 들어왔고 이제 그 NH증권에서 바이오 종목 이 상위 5개사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정확하게 바이오 종목이라고 그러긴 그러는데 제약바이오라고 통합할게요. 제약바이오 종목 상위 5개사 실적 전망치가 이제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모은다라고 발표했는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 다들 알고 있었고 계속 기존에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실적이 좋아지네 마네 이딴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까? 보시면은 여러분 작년부터 보세요. 뭐 안 좋습니까? 작년만 봐도 전년 대비해서 껑충 뛰는 실적 전년 대비해서 껑충 뛰는 실적 보여주잖아요. 예? 어떻게 했어요? 매출액이 거의 2배가 올랐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2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도 5천억대에서 9천억대로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그 전년도 2020년에 비하면 3배 넘게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거의 3배고. 그죠? 올해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뭐 CMO 쪽, CDMO 쪽 해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지금 최근에도 이제 미국의 그 FDA의 바이오시밀러 계속 신규로 출시하고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뭐 셀트리온은 안 그렇습니까? 뭐 셀트리온은 안 그렇어요. 셀트리온도 실적 성장 계속한다. 계속한다. 작년에도 매출에 1조 8천억에서 2조 처음 넘었죠. 그래서 2조 넘냐 마냐였는데 2조 2천억을 그냥 넘어버렸어요. 2조 2,840억이었죠. 올해는 2조 뭐 중반대를 넘어갈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최근엔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성장한다. 그리고 올해 성장하고 내년에는 껑충 더 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보면은 주가는 어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78만원, 제가 볼 땐 너무 싸요. 그런데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죠. 수급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모아가셔도 되고 수급을 보셔도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도 18만원 넘어서 이거 20만원 아래 있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 종목이 30만원 넘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3, 4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뭐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야. 대신 요거는 한 번 올라간 다음에 쉬는 기간이 좀 길어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얘는 계단식이라고 했죠. 추세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올라간 다음에 쉬고 한 번 올라간 다음에 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노바메이트부터 시작해서 FDA에서 정식으로 신약 허가를 받은 제대로 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유한양이랑 한미약품인데 이쪽도 계속 성장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T팜이나 이 원료의약품 쪽으로 이제 그 코로나 시절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는데 ST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메디톡스라던가 뭐 ABL 바이오, 제넥시, 뭐 신테카 바이오, 한올 바이오팜, 홈캐스트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죠. 클래시스는 이 2만원 구간대를 돌파한 다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추세를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엔터주 보는 것처럼 좀 편안한 움직임이죠.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올라온 다음에 기간 조정 다 받고 9,500원 돌파 시도하고 있죠. 거래대금도 오늘 터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슬슬 어제 오늘 연속으로 실어준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활용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가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참고하시고요. 덴티움은 계속 좋았었죠. 그래서 덴티움도 추세적으로 계속 좋았었고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계속 좋아요.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의료기기 관련주 핵심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중국 리오프닝은 이제 우리나라 뭐 임플란트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뭐 디오, 레이, 바텍 이런 쪽 같이 보시고,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이제 막 돌파해주는 모습. 근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쪽이 좀 덜 받쳐줘가지고 요게 한번 터져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구간 돌파하면서 한번 거래량이나 한번 실어줄 필요는 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틈새 시장까지 같이 공략하면서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쉬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반도체주나 뭐 쉬는 종목들 꾸준히 보시고 2차전지 핵심 섹터들 코스피 2차전지들이에요. 코스피 2차전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상황이니까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이 동향으로는 뭐 이런 뭐 넵튠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프렉스나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7,500원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6월에 애플이 뭐 MR기기 공개하고 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도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구간, 6월 초에 살짝 쉬어가는 구간 이겨내면은 또 지수는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일 수 있고 코스닥도 박스권 그린다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럼 900포인트하고 뭐 840포인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 수급 믿으시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너무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실망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매수를 보세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올리면서 바닥권에서 싸게 열심히 모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할 때도
바닥권에서 1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거를 20,000원으로 만들고 싶지, 10,000원짜리를 15,000원, 뭐 10,000원에 사고 15,000원에 사고 17,000원에 사갖고 20,000원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보는 입장이 지금 이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싸게 나와 있고 박앤세일 중인데 얘네가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기관들이 힘이 없어. 왜냐? 기관 중에서도 뭐 가장 큰 응집력을 갖고 있고 이런 연기금이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외국 주식 산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나 이런 데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도 아니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 판인 거예요. 얘네 자체적으로 못 끌어올리네. 그냥 바닥에 있으니까 우리가 싹 쓸어 담은 다음에 최대한 많이 매집해서 끌어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뭐하러 얘네가 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비싼 가격에 사줍니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만큼은 더 싸게 사야죠.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에 사고 싶은 거예요. 얘네는 15,000원, 17,000원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100%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부분 잘 체크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정말로 그렇게 다운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는 같이 싼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사는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